가시권에 들어왔던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자마자 나온 취소 소식이어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하루 사이에 좀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곧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이 충격, 예, 실망, 좌절 예. 하나 더 붙이면은 허탈. 허탈. 이것이 제 느낌이고 예. 아마 이것은 다수의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의 일종의 느낌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도 예상을 좀 못하셨던 전혀 예. 못했지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통령의 일종이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 거기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A+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리고 북미 간에 뭔가 물밑 접촉도 할 수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지금 문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도 우리 기자단의 방북에 있어가지고 북측이 또 수용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지만도 나름대로 하나하나 풀려가구나. 또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주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열릴 것인지 예. 아닐 것인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 하니까 실무자 간에 비핵화의 대상이 뭐냐, 또 비핵화의 시간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찰 검증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또 주말 또 되기 훨씬 전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북한에서는 비핵화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해체하는 시간 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마치자마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인 관점에서 철학의 빈곤, 전략의 부재, 적흥적 사고 이러한 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되거나 단계적으로 거쳐온 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즉흥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흔히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고뇌에 찬 결단의 자리입니다. 예. 최후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인데 근데 어제 물론 취소하면은 최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의 내용에 보면 예.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전화 편지하세요.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마지막의 결단의 이런 모습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예. 다수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지도자구나. 예.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사실 말씀하신- 타이밍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어제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그 타당한 이유라든지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즉흥적인 발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취소하는 그 서신의 내용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북한이 최근에 아주 이 극도의 적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극히 부적절하다. 예.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상의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장외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기싸움, 수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북한을 전문하는 이런 학자들이 보면은 지난 일전에 있어가지고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 예. 최선희 부상의 담화 이것은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볼턴 개인, 펜스 부통령 개인에 대한
반발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 입장에서 큰 판은 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필요하다. 이것은 협상의 관점에서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개인 펜스 부통령, 개인 볼턴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취소한 거다. 저는 그걸 볼 때 이것은 협상의 관점에서 정말 협상의 ABC를 적어도 상기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격 취소에 대해서는 이후 예. 전혀 설득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큰 틀에서 보면 펜스 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 그걸 또 이유로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다 이렇게 그럼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물론 최고 지도자는 그 참모들을 보호하고 그래야만이 결속이 되고 결속이 돼야만이 정책 이행에 있어 가지고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최고 지도자는 고뇌에 탄 결단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최선희 부상이 이야기한 소위 말 담화에서 이야기한 것은 예. 협상에 관해서 장애의 일종의 뭡니까 기싸움 차원에서 펜스 부통령에 대한 반발 경고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해석해가지고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설득이 좀 틀어지고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에 대해 가지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 특히 이 두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하려 하는 것인지 예. 명확하지 않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트럼프의 어떤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란 캐릭터 자체가 워낙 좀 협상의 달인이고 귀재다 이런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이런 회담 취소 발표라는 것 자체도 트럼프가 어떤 원하는 시나리오를 위한 협상의 일환이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셈법이 아주 빠른 예.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것이다. 예. 그 다른 면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쓴 저서에 보면은 거래의 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그 안에 적시된 것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저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화염과 분노.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충우돌, 적흥적,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의 지도 사상이다. 또 이렇게 예. 돼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저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비판하는 화염과 분노의 저서를 놓고 봤을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화염과 분노 저서에서 나타나는 지도사상의 평가 여기에 대해서 설득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자꾸 그 미국과 북한은 공을 좀 넘기는 서로가 공을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회담 서신과 관련해서도 회담과 관련해서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해달라 이렇게 여지를 남겼고 북한도 계속해서 이제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일단 또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일부 상명의 담화를 통해서 또 회담 취소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계관 제1부상의 이런 담화 예.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빨리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담화의 내용에 보면은 위임에 따라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전자의 김계관 제1부상의 볼턴 보좌관에 대한 비판성 메시지 담화 여기에는 위임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임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따른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서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서신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연객에서 말씀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이 바뀐다면은 전화 편지하셔야. 예.
여기 대해서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생각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연장선상에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언제든지 미국과 마주 앉을 수 있다. 예. 이러한 담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정상적인 소위 말해서 답변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미국으로 공이 넘어갔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답이 좀 말씀하셨듯이 답이 좀 빨리 나온 편입니다. 뭐 그동안 워낙 강성 발언을 쏟아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취소 선언을 하자마자 이런 답을 한 건데,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언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북한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역시 꼬리를 내렸구나. 예, 당황을 좀 했다 이렇게 저 자체다. 보십니까? 예. 이렇게도 보는 사람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이런 생각, 인식 이것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위임에 따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 담화 이것은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북한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앞으로의 그 북한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북한의 반응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앞으로의 그 어떤 무력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김기관 제1부상이 위임에 따라 가지고 백화 이야기를 쭉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속에 보면은 평화 안정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 유지한다. 예. 계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 역시 아버지 때의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반응과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반응이 상당히 다르구나. 이것을 볼 수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 시대는 성군 정치지, 그죠? 이 시기에 만약에 북미 간에 합의해놓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은 예.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다시 말해서 비핵화가 아니고 다시 핵 고도화 능력을 가겠다. 그리고 대결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그 연장선에서 핵실험을 하겠고 또 그리고 화성 15호 같은 미사일 쏠 거다.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은 대응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시대로 봤을 때 대응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외교적인 관점에서 또는 북한 내부의 관점에서 저는 봤을 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예. 여기 대해서는 확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당분간은 북미 간의 대화를 복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도발, 핵능력 고도화 이러한 방향으로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무력 도발 가능성은 뭐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차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이제 취재하러 간 취재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무사 귀환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때 예.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이것을 상당히 요구를 예. 해온 측면이 많습니다. 예. 두 번째로 국제 기자단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한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김기관 제1 부상의 담화 내용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30명의 국제 기자단 저는 아주 안전하게 귀환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풍계리 핵실험장 어제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3, 4번 갱도 폭파에 좀 의미를 많이 두고 실제로 북한도 그거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폭파가 됐다. 앞으로 뭐 검증 작업이나 이런 건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예. 검증, 사찰 검증 이걸 통해 가지고 폭발했다면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3번, 4번 경도, 다시 말해서 3번, 4번 경도 있어가지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하면 한 달 내 핵실험이 가능한 아주 완전한 핵실험 경도다.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4번 경도는 한 번도 핵실험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예. 그런 지금 봤을 때 여기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고폭약을 동원해가지고 폭파시켰다. 이것은 핵 실험장의 완전한 폐기,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 저는 예. 그렇게 분석합니다. 글쎄요. 어제 핵무기연구소의 부소장 같은 경우는 다시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문가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지하경도라는 것은 약 지하 쪽으로 700에서 1000m 정도 깊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동경도가 있고 가지경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고폭약을 해가지고 폐쇄가 아니고 폐기지요. 시키고 난 뒤에 또 입구에서 약 한 100m까지 또 이 콘크리트로 퍼붓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상에 있는 연구동이라든지 관측동이라든지 경비동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도 다 철거를 하는 이런 것으로 볼 때 저는 완전한 폭파 해체다. 다시는 여기에서 핵실험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러고요. 가능하게 하려 하면은 이것은 폭탄을 통해 가지고 폭파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 콘크리트를 퍼봐 가지고 하면은 다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콘크리트 이 붙은 것을 갖다가 그 부분만 덜어내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고폭약에 의해서 폭파 해체시키고 또 입구 경도에서 100m까지 다시 콘크리트를 퍼붓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다시 여기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북한 측에서 이번에 그 폭발을 할 때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다소 좀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 예. 2008년도 냉각탑 폭파하고 2018년도 핵실험장 폭파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08년도 냉각탑 폭파는 협상 취업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내가 냉각탑을 폭파할 테니까 미국은 뭐 줄래? 그래서 미국이 준 것이 적성국가 종료, 테러 지원국 해제 두 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실험장 폐기할 때는 협상 취업으로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 핵실험장은 냉각탑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핵에 관해서 하면은 현재 핵, 미래 핵, 과거 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핵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영변 핵단지의 활동,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래 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핵 능력 고도화와 관계됩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핵실험을 한다. 그 다음 주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것은 핵능력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핵능력 고도화되기는 핵실험장, 이걸 갖다가 완전히 폭파 해체했다.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의 첫 행동적인 조치로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의식, 이렇게 하면 우리가 휘어를 버렸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은 비핵화 부분에서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북한에서 이렇게까지 큰 걸음을 뗐고 어느 정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취소 발언이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금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난 이후에 몇 차례의 선제적인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 중앙에 전원을 해가지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종료한다.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뭡니까?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북한에 응유된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 보장에서 하나도 선제적인 행동을 보여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제적인 행동이 있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북한은 행동하고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체제 보장에 대해서 립 서비스도 미국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운운하고 있지만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동적인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갑작스런 정상회담 취소 결정, 통보 이런 군데에서 상당 부분 당혹스러울 것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의해 가지고 예. 김계관 제1부상의 이런 그 담화에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대화 마치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상당 부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아직까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회담 취소 관련해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남북 간에 예, 연락 채널이 있습니다. 예. 한미 간에 동맹의 정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희망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한라인 빨리 가동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필요하고 예. 더 나아가서 대미, 대북 특사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상황을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인 행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어제 취소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측 정부와 따로 상의를 하거나 통보를 했다라고는 보십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지금. 그것은 정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의 NSC 해에서 이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당혹스럽다.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는 예. 아마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통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겠냐.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사실 또 이 부분에서는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격적인 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중국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신임 장관의 표현에 불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달에 가가지고 시민주 교수가 만난 이후에 예. 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혹시나 갑작스런 정상회담 취소 결정이 있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의심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의심의 눈치 방해 공작 하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또 북미 간의 정상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끝나면 역대에 남는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에서 조금 방해 공작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가 끊긴다. 예. 그것은 오히려 지도자로서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북한 이런 그 좀 약간 태도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묘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대목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전격 취소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